어르신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스톤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잡잡잡 잡스 101 익스프레스에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탑승하시죠. Let's 와. go. 이거 뭐예요? 오라이. 약간 뚝딱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뚝딱이가 뭐예요? 그 뭘 하든 어색한 사람. 아, 약간 뚝딱거리는 느낌. 약간 어설퍼 보이. 아니 뭘 시작하기 하고 싶으셨어? 시작하기 전에 이게 못 외웠다고. 아. 아주 그냥 빠르게 외워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시고로 자보종님, 빵근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전해드리는 취업 알잘 딱깔 센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미라고 하고요. 예, 저는 내일 코칭의 김태성입니다. 네, 센터 직원을 맡고 있는 취업 컨설턴트 이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인님 들어오셨다. 하얀색 하트 보이시나요? 아유, 고마워요. 저한테 한 걸 거예요. 자,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경주사 토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포항에 사시는 문성환님 생일이시라고 하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누구예요, 근데? 우리 음향 감독님의 전 직장의 동료분 맞죠? 전 직장의 동료분. 저희한테 세 달이 건너야 돼요. 아, 네. 지금 포항에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앞으로 하시는 일 계속해서 잘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저희 이거 보시다시피 세 달이 건너서도 이렇게 그럼요. 축하해드리거든요. 그럼요. 댓글 그럼요. 남겨주세요. 그럼요. 같이 축하하게.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오바마도 축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해야죠. 저는 우리 부장님도 축하해드릴 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네, 우리 김동환님 안녕하세요. 마이티처 탁구장님 오늘도 와주셨고요. 또 축하할 일 있으시면 여기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유튜브 라이브 참여를 하셔가지고 실시간 댓글 잘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선물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건쌤? 면접, 정장, 전문 쇼핑몰 수완제이에서 여러분들께 뭘 제공해 드린다고요? 구두. 구두입니다. 구두. 자, 구두 드리고요. 잘 외웠네요. 네, 네, 임수환 또 사장님 파이팅입니다. 하나 더 있잖아요. 예. 또 있어요? 또. 아, 맞아. 그것까지 외웠고. 네. 최근에 이게 구두까지만 외웠어. 추가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수완제이에서 상품 받으시면요, 그거를 블로그에다가 수완제이 블로그 공식 블로그에 인증샷을 남기시면 여러분들한테 신세계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어이, 상품 후기 남겨주시면 상품권까지 드린다고. 좋겠네. 네. 예. 구두 받고 상품권까지 받고. 그게 또 있습니다. 예,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 나 이거 굉장히 궁금해. 뭔지. 언제 주시나 몰라요. 그죠? 굉장히 궁금해요. 네. 지금 발효 중인 것 예, 같아요. 이게 다이어트 밀키트도 함께 드린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요. 한 번 합격하는 취업률 독서 해커스 문제집과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우리 송진원 노무사님이랑 스텔라쌤이 함께 쓰신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이란 책도 여러분들 배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태성쌤 예. 이거 보니까 컬러로 프린트를 해오시네요. 제 노안이라 이제 드디어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검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잘 안 보여요. 너무 헷갈려. 네, 헷갈려요. 내가 어디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 자, 오늘 취업 알잘 딱깔센터는요, 여름방학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고, 여름방학 시즌이잖아요. 다들 여름방학 때 뭐 하셨어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지만 여름방학 때를 방학이 있는 게 그립다, 진짜. 근데 저는 약간 그때는 어리석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졸업을 빨리 하는 게 승자라고 생각을 해서 계절 학기를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계절학기 들었어요? 네. 헐. 정말 후회합니다. 어머. 놀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는 다 똑같은데. 쌤 뭐 하셨어요? 나는 얼마 안 됐어요. 졸업한 지. 아, 졸업 안 돼가지고 그럼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 말 하자마자 들통날 것 같은데 농활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그럼요. 지금도 네. 있어요. 아, 지금도 있어요? 네. 저는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농활을 열심히 다녔어요. 아, 진짜? 막걸리 헌터. 그래서 막 메뚜기도 잡고 어머. 그리고 가을에는 조금 이른 가을에는 가서 이렇게 태풍으로 이렇게 눕혀져 있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정리해주고. 농활 가면은 로맨스 때문에 가는. 왜? 얘기들이 농활에 무슨 제일- 로맨스가 아유, 있어요? 저는 국가를 위해서 갑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아니 방학 얘기했는데 갑자기 농활 때도 사랑이 싹 터요? 네. 엄청나죠. 왜 이렇게 술 아니, 마시면서? 이렇게 사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고요. 아. 저는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다녔었고요. 1, 2학년 때는 그랬는데 예, 3학년 때부터는 취업하려고는 아니었고 그냥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 그룹을 모아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나는 그
그 고향이 시골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20살 때 처음으로 외국인을 봤어요. 오. 저 멀리서 외국인이 보이는데 너무 신기해. 아니 신기한 게 아니라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말 걸까봐. 말 걸까봐 저 멀리 있는데도 뛰어와서 나한테 말 걸까봐 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영어를 해야 되나 보다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 준비하고 실제 취준 이런 것은 뭐 4학년 2학기 때 취준이라고 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그냥 시즌이 그랬던 거예요. 예 그냥 여기 넣어볼까 이런 정도였었죠. 뭐야 예. 누구야 왜? 아, 자판. 자판 반갑습니다. 내 여름- 말에 집중 안 해? 아, 듣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뛰어올 때는 도망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말 걸 때 진짜 저도 예전에 그 신촌역이 2호선이랑 고찰 경의중앙선 두 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경의중앙선에서 이제 뭐 일이 있어가지고 내렸는데 어떤 외국인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excuse 외국인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자기 홍대를 가고 싶은데 왜 이거는 홍대를 안 가냐. 그래서 이게 신촌역이 두 개가 있고 그 2호선 신촌역을 가야 되는데 저쪽에 좀 걸어가면 있다 초록색깔.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 보여주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말을 잘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갔거든요. 네. 뭐 외국인이 말 걸면 울렁증 없어요? 호주 갔다 와서 호주 갔다 왔잖아요. 저도 처음에 울렁증이 심했죠. 처음에 딱 공항에 내렸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네. 일단은 뭐지 전화를 이제 잘 도착했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부모님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려고 공유전화 박스를 들고서는 그때 당시에 제일 커 보이는 돈으로 500원짜리가 크잖아요. 물건 이만해. 이만한 거. 그걸 넣었는데 통화 딱 신호음 가자마자 저 하고 끊겨요. 국제 통화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섭다. 500원이 어떻게 5초도 안 돼서 끊기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50센트였어요. 뭐예요? 근데 호주가 그거 있잖아요. 사투리 있잖아요. 아 맞죠. 뭐 있어요? 그라이마이트, 굿데이, 굿데이 메이트. 메이트, 그라이마이트.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다른 거 뭐 있어요 또? 약간 영국 발음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타, 맞아요. 다타. 윈타. 윈타. Would you like a cup of tea? 도로가 다 타? 네. 데이터가. 데이터가 다타. 그냥 아 발음하시면 돼요. 애플 노노 아플. 거짓말. 진짜. 아플 주스를 한다고요? 아플. 아플 주스 아플 이렇게 주스. 한다고요? 네. 진짜 그럼 아이폰.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국제전화 옛날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뭐 로밍하고 막 카카오 그걸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취준할 때랑 그냥 여름 방학이랑 좀 다르게 보내나? 저는 취준할 때 계속 학원을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학원 가서 예. 수업 듣고 왜냐면 방학 때 아니면은 맨날 저녁에 가서 또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이런 그쵸. 아나운서 수업을 그리고 수업 없는 날에는 그 다른 학생들이랑 맨날 스터디하고 스터디 안 하면 괜히 내가 되게 좀 게으른 사람 같고 뒤처지는 뒤처진 것 것 같은 같고 느낌. 그래갖고 의무감에 저 스터디 팀장이었어요. 어. 제가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식 해가지고 보내라고. 근데 막상 그렇게 스터디하면은 딱 좀 오늘 역시 적당히 하고 마라탕에 소주 한 잔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안 했어요. 진짜요? 남자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별로 낫다. 그래서 남자도 없었고 근데 여자들끼리도 뭐 이렇게 친목 도모할 수도 있는데 다들 뭔가 좀 바빠 보이고 이래가지고 딱히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스터디? 아나운서 준비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발성 연습하나요 그런 거는? 발성 연습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뭐 가, 갸, 거, 겨 뭐 이런 네. 거 하고 또 이게 준비해 와요 원고를 같이 공통 원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메라에 가서 읽고 녹화를 하고 다 같이 보면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 예. 적어가지고 해서 다시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쓰는 것도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시죠? 팁 하나 줄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그 면접 같은 거. 그러니까 면접 내용 말고 제 학생들도 이렇게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은 이 친구는 뭔가 발성이나 발음 이런 것들 고쳐주고 싶은데 나 자체도 발음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뭔가 얘기해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신경 쓰면 좋겠다. 발음 같은 거는 예. 모음이랑 받침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하면 모음?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오 이런 거랑 또 받침이 뭐 답변 이런 게 있으면 밑에 받침을 꼭 생각해서 하면은 예. 발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발음이 안 좋아요. 약간 대체로. 그러니까 빨리 말하고 싶어가지고 다다다다다 예. 말하다 보면은 엇나가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받침이랑 모음 신경 써서 하면 다들 발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말도 빠르지 않은데 잘 안 되던데. 아니 발음이? 외국 생활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외국 생활을 뭘 해요? 오며 가며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섞이는 거죠. 아. 원래 또 막 영계국어 된다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저 지금 마라탕 집이래요, 종열님. 마라탕 너무 좋아. 오늘 마라탕 먹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근데 마라샹궈를 더 좋아해요. 샹궈. 응. 약간 그 맵기 조절이 가능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다 맵기는 똑같이 하는데 뭔가 볶은 게 더 양이 많아 보인다. 간도 잘 돼 있고 맛있어. 허거. 마라탕 맛있겠다.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취준생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취준생들은 여름 방학을 슬기롭게 보내려면 어떤 생활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공부. 뭐 안타깝죠 말하기도. 예, 그런데 저 찾아오는 친구들 중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보통 9월, 10월에 많이 찾아와요. 급하게. 방학 끝나고? 네, 급하게. 그리고 나서 꼭 하는 얘기가 진짜 꿀꿀거렸어요. 항상 방학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지? 자격증?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먼저 결정되고 거기에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영어가 필요하면 영어를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일단 방학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남들이 영어 준비하니까 같이 영어 준비하고 남들이 이 자격증 컴활 준비하니까 같이 준비하고 그러다가 실제 지원할 때쯤 되니까 이거 필요 없었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방학을 헛보낸 거죠. 맞아. 나중에 쓸 일도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어휴. 버리라 그래요. 왜 했어? 어떤 자격증 특히? 이거에 신경 쓰지 마라. 일반 대기업 지원하시는 분들 토익 토익 800점 맞은 사람이 900 받기 위해서 방학 내내 쓰고 있더라고. 제발 좀 우리 직업 방송 좀 보세요. 제가 맨날 피 터져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난데? 네, 그러니까 대기업 준비하려면 그 토익 보지 마세요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왜? 끝까지 보더라고. 우리 안 보거든. 뽑는 사람이 안 보겠다는데 왜 해? 나 보는데 나 그때 대기업 준비하세요? 아니 저 방학 때 열심히 토익학원 다녔거든요. 그래서 900은 넘겨야지 이런 심정으로 달성? 900을 못 갔어요. 까비. 800 후반에서 멈췄어요. 그래도 높다. 왜요? 높은 거죠. 의외예요? 아니, 예. 너무해. 말하신 거죠. 네, 방학 때는 뭔가 방향이 설정이 돼야지 준비해야 될 게 결정이 되는데 맞아요. 그거 없이 준비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정. 그리고 뭐 컴활 준비하고 한국사 준비하고 하는데 일반 대기업에서는 그거 보는 데가 별로 없거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나쯤 있어야지. 네, 이런 힐링하는 거죠. 힐링이에요? 방학 동안에 쉬지도 못하고 마음은 힐링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구나. 그럴 바에 노는 게 낫죠. 그렇죠. 차라리 놀아라. 여행 가면 어때요? 여행 가는 거요? 거기 가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오면 괜찮죠. 그거를 또 이제 자기소개서에 쓸 수도 있죠. 그럼요. 김동환님, 숨 막힌대요. 왜 갑자기 숨이 막혀요? 왜 갑자기 숨이 막혀요? 또 건쌤은 뭐 어떻게 보내야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놀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두 개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기 중에 빡세게 살았던 분이라면은 방학 때는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살다 보니까 느낀 건데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고 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방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시간 어디를 여행을 간다든지 맞아. 뭐 특히나 뭐 유럽 여행이라든지 미국 맞아, 여행 이런 거 맞아. 나중에 출장 잡히면은 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 직업 자체가 출장 갈 일이 없는 직업이다라고 하면요. 주위에 친구들 보면은 외국 갈 일이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예. 저도 사실 살면서 한 번도 유럽이나 미국을 가본 적이 없는데 진짜. 그게 약간 한으로 남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방학 때 이렇게 한 달 다들 뭐 한 400만 원 모아가지고 배낭여행 가잖아요, 유럽. 맞아요. 저 못 갔어요. 저. 왜, 영어가 안 돼서? 아니요. 그 정도의 열정은 몰아세우네? 없었어. 외국인 뛰어올까 봐. 무섭죠. 뛰어오면 무섭죠. 말 걸면 무섭죠.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말고 딴 사람한테 걸었으면 좋겠어. 젊을 때 다녀야 돼, 진짜로. 맞아. 젊을 때. 나 피곤한가 봐. 왜요? 저기 시골로 잠자리 잡으러 가야죠. 이거를 시골로 잠자리 잡으러 가야죠. 이렇게 읽었어 내가. 나 지금 피곤한 것 같아. 미안해요. 출장을 가도 맞아. 출장 가도 못 놀잖아요. 사실 출장은 일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취업 알잘 딸깔 센터에서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취준생분들이 면접을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근데 면접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오늘 팁을 받아가려고 하는데 면접 광탈을 방지하는 직무별 면접 질문 베스트 5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시리즈로 이제 차차 나올 텐데 첫 번째 직무는 영업직이에요. 영업 이유가 뭘까요? 왜 영업일까요? 첫 번째 직무로 영업을 선택한 이유. 응.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좀 장벽이 낮다. 그쵸. 진입 장벽. 진입 장벽이 낮다. 네. 뭐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저는 기업의 꽃은 영업이라고 생각해요. 영업이 최고야. 이야. 네. 바깥에서 보면은 제 학생들 중에 딱 영업 스타일인 친구 있거든. 어떤 영업 해보지 그래? 그러면은 싫어하더라고요. 왜요? 그 영업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야. 맞아요. 영업이 그냥 마치 뭐 옥장판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아는 형한테 이거 하나 사줘 이러면서 확 도망오고 이런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영업이 그게 아니거든요. 단순 판매가 아니라 영업은 정말 아주 굉장히 괜찮은 직무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영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일단 많이 뽑는다. 누가 뭐래도 많이 뽑아요. 예, 많이 뽑는다. 이게 여러분들 직무 선택할 때 저는 보통 3가지 정도 고려해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진입 전략. 얼마큼 들어가기 쉬운가. 많이 뽑으니까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자들의 수준이 4년 내내 영업을 준비한 사람은 없어. 그렇죠. 맞아요. 뭐 전략, 인사, 뭐 재무, 마케팅 이런 데는 4년 내내 준비한 친구들이 있는데 영업은 그렇지 않단 약간 말이야. 낑겨서 준비하나? 그렇죠. 그냥 4학년 때 돼서 뭘 하지 고민하다가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많이도 뽑지 경쟁자들도 괜찮지 뭐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지 하다 보니까 진입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도 꽤 괜찮아요. 두 번째는 아까 내가 기업의 꽃이라 그랬잖아요. 네. 기업 내에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임원들 구성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한 70% 이상이 영업 출신들이 임원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외국계 기업은 거의 90%가 영업 출신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 기업 내에서 성장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잘 그리고 인정을 해주는. 인정을 하죠. 오. 예, 스트레스도 받지만 인정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평생 기업을 위해서 살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나를 우리가 위해 살아야지. 나와서 뭔가를 내 비즈니스도 하고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자기 비즈니스를 할 때 제일 안 망하는 사람들이 영업이더라고. 아 진짜. 의외로 기획하던 사람, 전략하던 사람들이 야, 씨, 내가 전략했어. 나와서 내가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제일 빨리 망하는 사람들이 얘들이야. 왜? 왜냐하면 기업에서 전략하던 사람들은 다 탄탄한 인프라 위에서 우산 아래에서 했던 사람들이야. 난 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실속 화초였구만. 나와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 근데 영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도 짜고 직접 실행도 하고 하면서 이 탄탄한 이 어떤 힘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업이 최고다. 그래서 영업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제일 처음에 하는 거 좋다. 오.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애들 자체가 요즘 애들이. 취준생들 자체가 그 영업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들이 가장 많은 분포가 결국엔 영업직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힘들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엄마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아빠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진짜 실제로 많이 듣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영업직도 실제로 부모님들도 웬만하면 내근직 해라, 예. 워라밸을 준수하자 뭐 이런 예. 얘기 하는데 왜냐면은 영업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한 만큼 성과가 보이는 직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주의해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방금 태성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내 성장성이라든지 유망한 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실제 케이스 하나만 얘기하면 SPC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근직 그러니까 인사라든지 뭐 아니면 전략이라든지 하는 모든 직무들을요 기본적으로 영업관리에서 뽑아와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러고 승진도 훨씬 더 빨리 되고요. 술 잘 먹어야 돼요? 다 술래기예요. 다 술래기예요. 술 잘 마셔야 돼요? 아 이거는 영업직에 상관없이 잘 마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바사 지바지 케바케 아닐까요? 아 진짜. 예전에는 정말 잘 먹긴 했었어야 됐어요. 많이들. 네,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요즘에는 술 잘 못 먹으면서 영업 잘하는 사람 저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빨이 좋나? 예, 말빨도 좋고 이제 고객들도 술 먹는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아 저도 안 먹어요. 예, 그렇죠. 아. 저도 술을 잘 못 먹는데 영업이 와서 저보고 술 먹자 그러면 싫을 거예요. 나 안 살게요. 이렇게 해버리고 말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그런데 예전보다 그렇게 술을 죽도록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건쌤이 말했듯이 부모님 세대들의 조언 이거 적당히 가려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바뀌었으니까. 예, 바뀌었고요. 우리 건쌤 얘기 들으세요. 부모님 맞아, 얘기는 맞아. 고맙습니다 하고선 듣지 마시고 맞아. 예전에 영업하고 지금 영업도 다르고 예전에 그 기업 분위기하고도 다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 직장 내에서도 갑과 을이 어느 정도 존재했었어. 같은 회사 내에서도. 예전에 직장 내에서의 갑은 스태프서들이었었어요. 인사, 재무, 마케팅 이런 쪽이 갑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업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 갑이에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서름 받던 그 시절이 아니에요, 영업이. 맞아, 이제 바뀌었어. 그렇죠. 어깨 딱 펴고 떵떵거리면서 영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진도 더 좋고 기업 내에서 어깨 피고 다닐 수도 있고 하니까 부모님 세대가 느꼈던 그 영업하고는 다르니까 이 방송 잘 보세요. 끝까지. 맞아, 요즘은 점심 회식이 유행이잖아요. 아. 점심에 딱 간단하게. 그래, 그게 맞춤형으로 해야죠. 그렇죠. 국내 영업 면접 때 주량이랑 담배 몇 갑 태우는지 조사했대요. 진지하게. 거기 이름 올려주세요. 네. 블랙리스트에 올리나요? 그렇게 생기셨던 게 아닐까 아. 조심스럽게. 아니면 KTNG 아니야? KTNG? KTNG. 네, KTNG 는 물어볼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다. 네, 주류 회사 아니면 오. KTNG. 근데 그러면 영업 직무에 이제 지원하는 취준생들은 주로 어떤 기업의 영업 직무를 선호해요? 제 주변은 제약사 영업을 하는 친구가 몇 명 있거든요. 예, 영업 중에서 가장 터프하다는 영업이 제약 어. 많이들 얘기합니다. 제약 얘기하는데 보통 요즘에 그 영업에서 인기 있는 데가 B2C 하는 데들, 우리 생활 밀착형 산업을 하는 데들 있죠. 대표적인 데가 CJ 제일제당, 롯데 뭐 이런 데들이 맞습니다. 있고 유통 이런 쪽에 있고 한데 여기만큼 많은 포지션이 열려 있고 괜찮은 영업이 또 B2B 영업들도 있어요. B2B. 기업 대 기업으로 영업을 하는 것 이거는 본인의 전공, 전문적인 지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계속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공계 같은 경우에 B2B 영업도 많이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이공계 친구들이요? 예, 영업 잘해요. 이공계 그래요? 친구들. 저 편견이 있나 봐요. 그래요? 포스코 영업하는데, 예, 포스코 영업하는데 이공계 아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실제로 예를 들면은 이제 공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영업직 비스무리한 게 많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시 한 군데만 들면 이 조폐공사, 조폐공사. 발음 정확하게 해서. 조폐공사. 주업폐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냥 계속해서 뭐 화병을 찍어내는 걸로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안, 홀로그램 이런 것들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 보안 기술을 오.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외 수출도 하고 관련돼 가지고 상품권도 팔고. 오. 그래서 웬만한 우리나라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은 아마 다 조폐공사 통해서 그래요? 발행이 될 가능성이. 예. 몰랐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영업하는 것들도 사실은 공기업에서도 가능한 거거든요. 조폐공사. 조폐공사. 취업할 때 B2C와 B2B 난이도 차이는 없어요? 아 이거는 사실은 달라요? 이것도 산업군 바이 산업군이 아닐까요? 아. 저는 이게 약간 예를 들면은 앞서서 이제 제약회사 얘기했는데 제약회사에서도 영업직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죠? 이제 전문의약품 ETC, OTC라고 네. 얘기하죠. 그래서 뭐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의사분들이랑 이게 잘 소통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강 보조제 이런 걸 약국에 납품한다. 이러면 이제 난이도가 극상으로 가기 때문에 약사분들과 소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완전히 필요에 의해서 약사분들이 매출을 일으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이 A사 제품을 살 필요가 없고 B사 제품을 사도 되는데 약사분들을 잘 구슬려 가지고 웬만하면 저희 거 좀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약 영업하면 약사분들 저녁 먹는데 가서 계산해주고 요즘도 그래요? 아 이거 여기 얘기해도 되나? 아니야? 일단 리베이트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쌍벌제 두 번 네. 걸리면은 끝장입니다. 아, 진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팀별로 법인카드는 나온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법인카드를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고 있다라고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심했어요. 솔직히 제약 쪽은 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학생들 중에도 제약회사 들어간 친구들한테 슬쩍 물어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없대요?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게 제가 들으니까 정말 시스템 그래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게 돈을 줍니다. 어떻게 쓸지는 니네 마음이야. 근데 거기서 남으면 너네가 엠빵에서 가져.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 안 쓰고 안 주려고 그러겠네.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말로. 영업을 말로. 하고 남는 돈은 다시 또 성과급으로 가져가고. 연봉은 어때요? 연봉은 그러니까 그 성과급으로 영업직? 꽂히니까 나쁘지 쏠쏠해요? 않죠. 네. 성과급을 빼면 뭐 중간 정도?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플랫폼 영업직은 어떤 거예요? 요즘 플랫폼 핫하다는데. 뭐 대표적인 회사를 좀 얘기해 주실래요? 뭐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들면은 구글이나 유튜브 광고도 사실은 이제 광고 영업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IT 플랫폼을 얘기하신 건가? IT 플랫폼 하면 어떤 것들 있죠? 뭐 네이버, 네. 그리고 구글, 뭐 이런 데들이 있죠. 뭐 카카오 이런 데들. 요즘 예, 핫하다는데.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도록 주로 광고 영업들이 많은 거죠.
예. 배너 띄워주고 막 예,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많죠. 그렇구나. 그것도 핫하긴 하죠. 요즘 근데 하도 플랫폼. 핫하다라는 게 이게 그게 있어요. 유행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실제 들어가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기업 들어가 보시면 다 할 거예요. 비슷비슷합니다. 원래 맛집 가도 먹어보면 또 그렇게 맛집은 아닌데 그렇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배달 플랫폼? 아 배달 플랫폼 얘기하시는 거구나. 배달 플랫폼은 어떤? 저기 배달의 민족 뭐 이거 쿠팡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영업직 영업직 핫하던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핫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랄까 대우가 좋다? 건장할 만하다? 이거보다는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개고생이다. 너무 핫해서 뜨거워가지고 가서 데이는 거 아닐까? 개고생한다 싶은데. 이거 아니에요? 개고생한다? 네. 그렇구나. 그렇죠. 이게 오래 할 것은 아니다. 아니다. 잠깐 예, 바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경험이 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어렵네. 네.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그럼 가장 전망이 밝은 산업 분야 어딘지 궁금하시대요. 이 영업은요, 그 산업을 따라가요. 산업이 지금 전망이 밝으면 거기에 영업도 전망이 밝은 거죠. 요즘 예, 지금 전망이 가장 밝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죠? 지금 많이 뽑는 데들 있죠. 거기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 바이오라든가 이런 데들의 B2B 이쪽은 보통 B2B 영업이에요. B2B 영업 핫하고요. 이제 아직은 좀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지만 다시 이제 좀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소비재 쪽 이쪽들도 있는데 아직은 주춤. 지금 현재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B2B 영업 중에서 그 부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영업으로 분류되나요? 그렇죠. 기술 영업이고요. IT 쪽은 꾸준히 IT 영업 쪽은 계속 많이 뽑을 거예요. 여기는 정말 핫해요. IT 영업 쪽은 내가 컴공 나왔는데 영업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난 아니게 공부해야 될 거요. 4년 내내 그 컴공 준비한 것 이상으로 영업 가서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진짜. 계속 신기술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기술이 시장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금융에 가서 일반 전자회사에 가서 유통회사에 가서 이런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네들 기업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려면 공부하지 않으면 얘기할 게 없어요. 그치. 요즘에는 고객들이 더 잘 알아요. 엉망으로 얘기하면은 야, 가. 이럴 거예요. 맞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 팔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것도 꼭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영업은 기본적으로 영업 관리와 영업이 묶여서 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팔았으면 AS라든지 기술 영업 특히 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장비를 팔았는데 뭔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가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도 체크해 줘야 되고 우리 기술팀과 소통도 해줘야 되는데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려면은 뭔 말하는지는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되게 힘들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태소쌤 말대로 계속 익힐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영업이 그냥 고객사한테 가서 술 먹고 비비적거리고 그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뀌었어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그 엔지니어들보다 더 신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 해외 솔루션이다라고 하면 먼저 가서 공부하고 와요. 맞아요. 그래야지 고객한테 제안할 수 있으니까. 제안하고 나서 하자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엔지니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기술에 더 앞서서 접할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괜찮은 게 IT 쪽 그리고 영업. 영업, 그 B2B 영업입니다. 네. 예. 영업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다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면접 질문 베스트 5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면접에서 광탈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업직 면접 질문 베스트 5는 지원 동기예요. 마밤. 마밤. 왜 이 질문일까요? 베스트 5에 왜 들었을까요? 일단 지원 동기는 사실은 어느 직군에서든지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영업 직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확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그렇게 영업을 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 관리도 잘 할 수 있고 고객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또 중간에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또 그것도 엄청나게 회사에 손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산업군에 대한 로열티,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로열티라기보다는 산업군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지원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기업에서는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나가 애들이 빨리. 너무 빨리 나가죠. 열심히 가르치고 나면 이제 좀 써먹어 볼까 했더니 나가. 한 2, 3년 만에 나가죠. 1년 만에 30% 가까이 나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해놓고 금방 나가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제 채용할 때서부터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얘 올해 다닐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궁금해해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를 고민했었는데 처음에는 순진하게 물었지. 너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뭐 가끔은 있어 이상한 애들. 이상한 애들. 3년 동안 일하고선 대학원 진학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있어. 뭔 소리야? 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진짜?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해. 다 뼈를 묻겠다고 얘기하거든. 어. 그래서 걔네들 뼈 묻을 줄 알고 뽑았는데 1년 뒤에 또 딴 데 가서 뼈 묻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확인해야 돼? 라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면접 질문에서 우리 회사 이 직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뽑고 지켜봤더니 여기에 높은 점수 받았던 친구들이 오래 일하더라고. 이거다. 면접에서 이거 파악하자. 오래 일할 사람 이걸로 파악하자. 이래서 이거 묻기 시작했어요. 오, 지원 동기로. 예. 오, 그러면 지원 동기를 이제 물어보면은 꼬리 질문으로 오는 게 저도 이 질문 예전에 받아봤는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 지원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답변은 뭐예요? 다른 회사 지원할 수 있는데 아까 그거예요. 그 지금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연애 편지는 안 받아봤어요. 뭐 했어요? 문자를 받았죠. 편지는 안 받죠. 와, 근데 문자? 편지가 더 감동이잖아. 몇 개나 받으셨어요? 문자, 아유 그런 걸 텍스트를 받았죠. 네, 아이, 누가 그래. 손을 안 써줬는데. DM만 그래? 받나 보네, DM만. 아니, 받았다 칩시다. 예, 너무 이렇게 우울하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 받았다고 칠게요. 아, 네. 많이 받았다. 아, 그때 쌤이 말했던 거 그거다. 그렇지.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내 이름 바꾸면. 말고 신쌤이 말고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건. 바꿨어. 근데 말이 돼. 말이 돼. 그럼 안 돼. 그럼 버리고 싶잖아. 어. 예,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물었을 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아까 내가 지원 동기를 얘기하면서 그 내용 안에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 이 산업이 어떻고 이 기업이 어떻고를 잘 알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해봐. 이거군. 그치, 지원 그쵸. 동기는. 나에 대해서 알긴 알아? 왜 좋아해? 어. 이거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나 너랑 가족이 되고 싶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떨었어요. 예전에 떨어졌어요. 이 질문 정말 받기 싫다라고 했는데 딱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면서 하고 나왔는데 아니 신세미도 힘들게 키웠는데 직방을 금방 나갔죠? 아니 너구리 PD님이 나가라 해서 나간 거예요. 사실 저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저 정말 직방에 뼈를 묻고 싶었는데 저보고 나가라 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건쌤 팁 있어요? 일단은 얼굴이 왜 빨개지? 연애 편지 받으셨어요? 저기 너무 웃겨가지고. 연애 편지를 받으셨어요. 흰구리 퐁퐁은 뭐예요? 흰구리 퐁퐁.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씀이 다 정답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영업을 왜 하고 싶냐라는 질문이 보통 들어올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왜 하필 우리 회사에서 하고 싶냐. 어려워. 그렇지. 그리고 우리 말고도 이 다른 좋은 회사 있지 않냐. 근데 이 3단계로 구성되는 가장 큰 시작점을 어떻게 잡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가 너무 잘하고 있고 매출액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네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1등이 아니면요. 그러니까 1등이 아니어서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1등이라서 너무 잘 나가서 지원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경쟁사를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어지네. 그러니까 접근 네.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뭐 경쟁사를 물어볼 때도 있고 안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초에 정말 확신을 갖고 지원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난 너의 회사를 너무 좋아해라는 게 꼭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억울함. 근데 놀랍게도 제가 면접을 하다 보면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질문?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회사 어디 지원했습니까?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있죠. 맞아요. 그 뭐냐면 우리 회사 잘 모르고 그냥 지원한 거야. 2위인 기업인데. 그러면 제가 항상 묻는 게 우리 경쟁사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묻고 나서 거기 지원했습니까? 또 물어. 그러면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표정이 읽히거든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 그러니까 마치 이제 동원 착취 면접 가가지고 사주 찬취도 지원했냐. 그래서 묻고 나서 예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1위 기업인데 거길 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이렇게 마세요. 제발요. 그럼 또 꼬리 질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럼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걸 1위로 쟁취해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1위로 만들 거냐? 아니죠. 그럼. 1위 되면 나가겠네 또. 아니 그게 2위로. 아닌데요. 약간 이렇게 약간 악순환. 그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어지는 게 면접 질문 베스트 4가 우리 기업의 경쟁사는 어디라고 생각하나 이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말을 해야겠죠? 말을 말하고 해야죠. 그럼 꼬리 질문에는요? 그럼 거기도 지원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묻죠. 예, 거기도 지원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아니면 가끔가다 안 했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거짓말! 표정이 이렇게 야 그거 안 했을 리가 있나 거짓말 하면서 치지 이제 마. 거짓말이라는 걸 들통나도록 계속 꼬리 질문을 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어. 거기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죠? 거기보다 우리가 나은 점이 무엇이죠? 거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면접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면접 되면 거기 가시겠네요? 막 이렇게 몰아붙여. 그럼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지. 근데 그것도 만약에 제가 네. 지금 보는 그 회사가 2위 기업이면 예. 1위 기업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거기 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 경쟁사를 얘기할 때 진짜 너무 멘붕을 당하겠다라고 하면요. 차라리 그냥 놔버리시고 뭘? 그 산업군 외 산업군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 대표적인 예시 한 군데만 들면은 한국 마사회에서 어. 최근에 서류 전형이 떴을 때 네네. 우리의 최대 경쟁사가 누구냐라는 서류 항목이 있었어요. 어디지? 마사회의 경쟁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딜까? 강원랜드? 뭐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뭐 도박을 해도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정 경기장에서도 이제 경륜 경정 뭐 그런 것도 어. 하니까 거기가 이제 보통 이제 경쟁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럼 거기까지 왜 여기 왔어라는 얘기로 귀결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 버리고 저희 경쟁사는 야놀자입니다. 이런 어? 식으로 그렇지. 전혀 다른 제 3종으로 나아가는 것도 방법이 된다. 그럼 또 이제 답변이 또 새롭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와. 빅블러 현상을 이야기하시면서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냥 무슨 야놀자 현상이요? 빅블러 아 빅블러. 블러. 호주바람으로. 블러. 아 블러. 빅블러 현상에 의해서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티켓팅하는 회사를 인수했더라고요. 아 진짜. 네. 오늘 저 티켓팅 했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시게요? 오늘 아니 어머니가 장민호 이찬원 콘서트를 예매해달라고 하셔가지고 12시에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1분 만에 VIP석이 다 매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전국의 아들 딸들과 지금 경쟁하고 있구나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갑자기 죄송해요. 이 방송 나중에 링크를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항상 보내드리거든요. 오늘 방송은 안 보내드릴 왜? 거예요. 왜요? 이렇게 티켓팅 해주는데 나는 뭐야? 매크로를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돌리시면은 빠르실 것 같은데. 야, 아까 답변 좋네. 나도 아까 그 질문하면서 마사회 하면서 나 같으면 네이버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맞아요. 오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네. 사실 이게 피해 가야 되는 것도 아니 피해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색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럼 거기 가지라고 했을 때도 마사회, 그러니까 원래 지금 지원한 회사의 산업군으로 귀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 숙박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럼 우리 기업 외에 직무가 같다면 거기에 지원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직무가 같다면 같은 직무에 뭐 마사회 말고 강원랜드 지원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해야 돼요? 고민이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쪽에서의 더 미래의 전망이라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더 큰 무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꼭 그래. 뼈를 묻는 걸로 귀결이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묻어야죠. 가증스러워도 괜찮아요. 어차피 안 믿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그마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는 자신 있게 저렇게 뼈를 묻게 뻔뻔하게 하는 게 맞아. 맞아요. 말이라도가 중요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나랑 연애할 거야? 머뭇거렸지만 아니라고 하는 순간 그치. 이제, 죽는 거죠 그냥. 그쵸. 그냥 죽는 거죠. 그러면 우리 면접 질문 베스트 3 또 가볼게요.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라고 물어보잖아요. 아유 네. 자주 물어요 이거. 특히 내가 지원하는 그 기업이 그 다루는 그러니까 브랜드나 상품이 많은 경우 거의 다 물어봐요. 이럴 경우에. 근데 좀 특이한 걸 말해야겠다. 약간 B2C 쪽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B2C는 넋을 놓고 가거든. 왜냐면 내가 아는 거 햇반하고 맛밤 이것만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다 얘기해 보세요. 맛밤 햇반이요. 이러면 그것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특이한 거 얘기하면 좋아요? 막 후라보노요. 뭐 이런 거. 후라보노 레이디 좋아합니다. 예, CJ 가서 그러면 이제 탈락인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들을 다 얘기하되 이것도 너무 많으면은 그냥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분류해서 그룹핑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하여튼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얘기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나 가서 영업해야 되는데 우리 상품이 뭔지도 몰라. 맞아. 안 되지, 정답인 그건 것 안 같아요. 안 되지. 되죠. 예. 제일제당 맛밤을 안 좋아하세요? 전 좋아요. 최성 왜? 쌤이 제일제당 제발 맛밤 먹지 마시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맛있는데? 맛밤만 얘기. 그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아. 자소서 쓸 때나 아니면 면접할 때
항상 맛밤 얘기하고 햇반 얘기하거든. 재미없어. 특히 유학생들 맞아요. 유학 가서 햇반을 먹으면서 눈물을 우와.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이게 지원 동기 완전 얘기할 때 레파토리. 대부분 뭐냐면 지원 동기를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지원 계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내는 친구가 있어. 아. 햇반이 맛있기 때문에 지원했대. 뭐 어쩌라고. 그렇죠. 어쩌라고. 그러면서 고향의 맛을 뭐 느끼면서 막 이랬다. 그렇죠. 아유.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솔직히 너무 맛있대요, 맛밤. 맛밤 좋아해. 저도 좋아요. 비비고죠 역시. 비비고요? 저도 이렇게 방송사 이런데 면접 보러 가면 우리 회사 뭐 프로그램 본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꼭 물어봐요. 그러더라고. 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어.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이전 답변이 시원찮았나 보지. 어머나 마음에 안 들었구나. 아니면 또 안 좋았던 거. 그치. 그거 묻죠. 아 별로였던 거. 별로였던 거 묻고 왜 그다음에 또 별로였는지. 네, 개선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근데 그런 거 물어보면 또 항상 속으로 드는 생각, 아니 개선할 걸 내가 말하면 내가 PD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PD했지? 슬쩍 이게 우리 그 갑질 PD를 공격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항상 보면 또 자소서에도 맨 끝에 그런 항목을 넣는 것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요즘에 많이 있어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넣고 있어요.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연애 편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관심이 중요하네요. 그냥 이쁘다고 사귀자 하는 거랑 이제 평소에 이제 관심을 진짜 많이 갖고서는 아 너는 이제 좀 덤벙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옆에서 챙겨줄게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가가는 접근 방식이 완전 달라지는. 그렇죠. 그러면 또 꼬리 질문 어떤 게 있어요? 이 제품 그런 게 얘기하면서? 있어. 제품 얘기하면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라고 해놓고 쭉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거 제품은 굉장히 상품은 좋은데 안 나가.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인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지럽다. 어지럽죠? 그럼 겨우겨우 꾸역꾸역 하나 얘기해. 그럼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권쌤이 얘기했듯이 그 대책을 한번 본인이 세워보시겠어요? 아 어지러워. 본인이 영업사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근데 질문을. 이거는 사실 막 너무 여러분들 입장에서 짜증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대답하면 지원 동기, 뭐 그렇죠. 입사업 후비가 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 진짜? 모든 게 이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뭐 그러면. 그럼 후라번호가 잘 안 팔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휘바 결국에는 이제 껌이라는 것도 우리가 웰빙이라는 것들과 연관등이 있는데 사실은 자일리톤. 그렇죠. 입냄새라는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마스크를 쓰면서 굳이 그거를 표현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서 엔데믹으로 다가오면 터라 조금씩 껌에 대한 수요는 다시금 증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지 혼자 합격. 대박이야. 이런 식으로 대박이에요. 얘기를 하겠죠. 오 대박이다. 역시 다르시다. 역시 선수시래요 컨셉. 근데 종렬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 저분이 제 생각에는 저분이 제 친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그래? 제 친구가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좀 지켜봐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지 몰라요. 근데 누군지 항상 제 거를 캡처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리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건 팬이네 완전 사생 팬. 소름이에요. 어머 너무 좋겠다. 하리보 때문에 안 팔리는. 하리보 맛있죠. 하리보 근데 턱이 너무 아파. 좀 아프긴 하죠. 맞아요. 독일 하리보 공장 이런 거 있다면서요? 가보셨어요? 독일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유럽을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면접 광탈 방지 면접 영업직 질문에는 베스트 2가 있거든요. 네. 시뮬레이션 면접이래요. 예. 지원한 기업의 제품을 판매해봐라. 이거 약간 쇼호스트 느낌이네요. 이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뮬레이션 면접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우리가 오늘 팔아야 될 상품은요. 네. 이건입니다. 이건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있죠? 예. 예, 이건을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신세미 MC님, 네. 예, 이건을 영업사원님, 네. 이건을 한번 팔아보십시오. 우리 거는요, 예. 일단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키와 이제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일단 제일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반전 매력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은행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 요즘에 이제 취준생 10,000원 올라왔습니다. 10,000원. 예. 요즘에 취준생들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2만 원 2만 원 왔어요. 올라왔습니다.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봐서 여심을 또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을 안 들을 것 같다고. 쇼호스트인 줄 알았어요. 2만 50. 너무 잘하신다. 자, 그런데 우리 고객이 일편단심인 사람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편단심이요. 예, 그리고 그냥 키가 큰 거보다는 좀 키 작더라도 이렇게 단단한 사람을 좋아하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만져봤어요? 제가 살짝 만져봤는데 그래? 네, 탄탄하고요. 네. 살짝 굴곡이 져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위통 벗고 다녔잖아. 네네네네. 맞아요. 할아버지한테 욕도 먹고. 호주 유학 경험까지 가지고 아, 있어서 그래요? 영어 2개 국어까지 돼요. 음. 마케팅 수신 차단했는데 왜 뜨냐. 죄송해요. 저는 지금 약간 대학교로 다시 돌아온 줄 알았어요. 주점에서 이제 이게 뭐냐 그 노예 경매 하듯이 아 그런 걸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어요? 없었어요. 얼마에 팔리셨어요? 저 그때요? 지금 이거보단 조금 덜 쌌던 것 같아요. 아. 좀 가격이 올랐네요. 제가 21,000원이면 진짜 감사합니다. 예, 21,000원에 넘길게요. 네, 들어가세요. 낙찰. 자, 이거 굉장히 잘하시는데 말을 잘했어. 이렇게 실제 면접에서 이렇게 팔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고객이 살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아까 내가 슬쩍 힌트를 줬어요. 야, 나는 키 작아도 단단한 사람이 좋은데? 일편단심인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 여자를 많이 만나봐가지고 여심을 녹이는 그런 방법도 알아? 나 그거 싫은데? 어머머머 싫어요? 근데 그걸 어필했어? 에라이? 이러면서 그런 거죠. 고객 맞춤형을 못했구만. 그렇죠. 아이고. 고객 중심의 사고, 고객 맞춤형을 못했어.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고객이? 시뮬레이션.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뮬레이션 면접할 때 한번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많이 했었어. 나한테 한번 팔아보십시오. 아까 그거하고 연결돼. 우리 제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잘 안 팔리는 거 얘기해 보세요. 괜찮은데 그럼 본인이 그 제품을 만약에 CJ 거다라고 하면 롯데 거를 쓰고 있는 이 마트에 가가지고 한번 팔아보세요. 우리 거를 주요 매대에 올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잖아요. 주부들이 카트 끌고 가면은 여기에 그 저쪽 고추장 있으면 우리 거 고추장 넣는 그렇죠. 그런.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나를 대상으로 나는 롯데 이마트의 영업 관리자야. 나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어지러워. 이렇게 하거든요. 어지러워. 그럼 대부분 이렇게 해요. 우리 제품은 뭐가 좋고요. 우리 제품은 맞아요. 뭐가 좋고요 하는데 실제 고객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와가지고 이 제품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러면 듣고 있습니까 서서? 안 듣죠. 예. 먼저 듣는 사람의 입을 트이도록 해줘야 돼요. 라포 형성하고. 야 여기 이마트 오다 보니까 옆에 롯데마트 가까이 생겼네요. 아 속상하네. 거기 뭐 잘 팔리는 것 같던데 사람 많은 것 같던데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아쉬움 이것을 건드려주고 입을 열게 만들고 그것을 우리 제품 무엇이 뭔가 도와줄 수 있어요 식의 접근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너무 할수 있는 일방적이었다. 거예요. 그렇죠. 난 필요도 없는데 자꾸 사래. 그럼 그럼 면접장에서 이제 면접관님한테 어떤 거 원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뭐가 아쉬우세요를 먼저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쉬운 점들을 끄집어내야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롯데마트가 옆에 생겼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상도이가 안 맞지. 안 맞지, 그런데 안 거기 맞지. 뭐 잘 팔리던데요? 라고 하면서 슬슬슬슬 끄집어내는 거지. 이 취준생들이 자기소개서에다 가장 많이 쓰는 역량 한 가지를 뽑으면요. 고객의 니즈 파악 능력이에요. 그래놓고 면접에서는 안 해, 니즈 안 해. 파악을 1도 안 합니다. 아 진짜. 그래서 지금 태선 선생님이 그 포인트를 지적해 준 겁니다. 사실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과 니즈 파악은 사실은 어떤 영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데 저도 뭐 은행에 앉아 있을 때 고객님한테 이 카드부터 쓰세요라는 얘기 절대 안 하죠.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그렇죠. 얘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주로 어디에 카드 쓰세요? 막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 문제죠. 예를 들면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라고 했는데 환전해 달라는데 거기다 대고서는 카드 이거 좋은데 어디 카드 쓰세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임하는 건 중요하고 내가 분명히 프레셔는 있을 거예요. 이걸 팔아야겠다. 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좀 좋은 모습 보여야겠다. 그 모습의 좋은 점이라는 거는 잘 파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계속 판매를 위해서 특징을 잘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있을 법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 니즈 파악. 예. 이렇게 적으세요, 여러분. 메모. 다들 메모. 근데 이렇게 진짜 시뮬레이션 많이 해요? 영업직? 영업직은 저는 많이 했었어요. 아 진짜. 예, B2B 영업에서도 했었고 B2C 영업에서도 했었고. 네.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갔을 때는 사실 이게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대면 면접이 다시 부활하면서 사실은 이런 시뮬레이션 면접, RP 면접, 롤플레잉, 세일즈 뭐 이런 식의 좀 상황 연기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면접들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아보기가 너무 좋아요. 아까 권쌤이 말했듯이 자소서에서 그리고 면접 답변에서 저는 소통을 잘합니다. 뭐 고객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말은 엄청 하는데 요거 시뮬레이션 한번 딱 시켜보면 다 드러나. 맞네. 다 드러나, 그냥. 전 떨어졌네요, 그러면. 탈락. 미안해요. 또 탈락했네. 다시 팔아보세요. 대형님
부장님 아니 뭐 이렇게 항공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이 만나셨으면 니즈가 그거였어요? 에미레이트? 자 이제 저희 마지막만 남아있거든요. 면접 광탈 방지 영업직 면접 질문 베스트 1은 당신이 정의하는 영업이란 이란 질문이래요. 좀 남들과 다른 독창성을 보려고 하는 걸까요? 생각을 얼만큼 많이 해봤느냐라는 것을 알고 싶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취준생들 보면은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영업의 정의, 뭐의 정의, 뭐의 정의 이런 것들을 잘 외워요. 기가 막히게 찾아서 잘 외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많이 하느냐면 듣고 있다가 아 저거 외운 거네 라고 하면 어떻게 질문하느냐 자 그거를 내가 어떤 시골에 계신 어떤 큰아버지다 생각하고 아니면 앞에 조카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어려운 용어들. 그건 뭐냐면 외운 거야. 어려운 용어 그냥 외운 거야. 내가 이해한 게 아니라 영업을 하면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게 아니라 글을 외운 거지.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 그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봤어? 생각해본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내린 그 영업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 구체적으로? 그걸 본인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더 당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개념을 잡아보라고 하는 친구들. 아니 우리 왜 마라탕 얘기해요? 우리 계속 영업 얘기하고 있는데 마라탕 튀김 꽃빵까지 시켜서 캐치하시는 중이래요. 푸주랑 건숙주, 숙주가 맛있다고요? 아 친구 있나? 네. 전 목이버섯 좋아합니다. 팽이버섯이랑. 맛있죠. 그리고 자 이제 영업이란 어떤 답변? 독창적인 답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내가 매지어내는지도 바뀌는 답변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영업은 약간 가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가장. 하는 집의 가장. 이렇게 비유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좋죠. 왜냐면은 이제 백오피스 이 뒤에 있는 뭐 와이프나 이런 분들의 지원에 도움을 받고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고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가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지향점도 갖고 그래서 결국엔 그 힘을 바탕으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서 우리 가정이 좀 더 좋은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삶의 현장 저 끝에. 전방에 있는 너무 멋있다. 가장 아닌가. 이건이라 그랬나? 예. 합격.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당신이 정의하는 영업. 이거 써먹으면 되죠. 돈 줘. 안 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영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건을 팔든 서비스를 팔든 뭐 하든 그쵸. 가장 최전방에서. 그거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성 이게 어떠한 길로 갔을 때 도움이 될지 그리고 내가 이거에 왜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비교군이나 대조군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면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답변하면 되고 외워서 하지 말라. 절대 외워서 하지 말고 본인의 언어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아 맞아요, 진짜. 예, 너무 이렇게 잘 정제된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것 네, 같죠? 그러니까 본인만 만족하는 거지 듣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가자. 그쵸. 모든 집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 위원장과 노조원들이 파업을 시도하면서 나도 이거 좀 사줘라고 하면은 이제 그 타협점을 만들어야겠죠. 그쵸, 닌텐도 스위치 말고 어떻게 뭐 닌텐도 스위치 사줘! 그럼 스위치 말고 스위치 라이트는 어떻게? 아 싫어. 그거 동숲 안 돌아간단 말이야. 닌텐도 스위치. 이놈의 기집애가? 이러면서. 동숲에서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태성이 만난단 말이야. 아빠가 오늘은 그래. 한번 38만 원인데. 그거... 그럼 이번에 사면은 어린이날 선물은 없는 거다. 알았어. 크리스마스는 주는 거지? 크리스마스는 주는 이건 거지? 과장. 이번 상반기 매출이 왜 이래? 죄송합니다. 이거 일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닌텐도 살려면은 많이 이거 벌어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회사 다닐 거야? 이래서 우리네 아버님들의 아버지, 얼굴은 술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깨달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영업직무를 지원하는 취준생들한테 지금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 해봐라. 일단 시도해봐라. 예, 적극 권장. Try. 정말 굉장히 괜찮은 곳이다. 해봐라. 해봐라. 일단 해봐라. 맞아, 정말 좋은 얘기예요. 쌤은요? 저는 일단은 본인의 성격에
영업과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아까 보니까 MBTI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무조건 활동적이고 사람을 잘 대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영업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엔 영업이라는 건 상대방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한테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제 동기들 봐도 저도 영업직이잖아요, 사실 영업직. 근데 조용한 친구들도 있고. 조용하세요? 저는 조용한 편이죠. 활발한 친구들도 있고 엄청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각각의 개성과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는 고객층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만의 어떻게 보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고객층, 고객 집단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너무 멀게 느끼지 말고 일단 도전해봐라. 근데 도전할 때 가장 그래도 이것만은 좀 준비를 해라 하는 거 한 가지만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강한 멘탈. 강한 멘탈. 흔들리지 않는 예. 편안함. 근데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을 잘한다고 영업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까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고객의 입을 트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객이 먼저 나한테 막 말을 쏟아붓게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은근 기센 사람들. 기센 사람들. 아까 이 성향이 유리하지 않나요라고 했는데 뭐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가 아니더라도 지금 얘기했듯이 상대방의 말을 쭉쭉쭉쭉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영업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이냐에 그 뭔가 주눅들지 않고 아이라고 주눅들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잘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영업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람과의 소통이 어렵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대신 멘탈만 강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절당했어? 그럼 다른 사람 맞아요. 하면 되는 거지. 나 거절당하는 다른 기회 거 하면 너무 되는 싫어.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절에 좀 강한 멘탈? 예. 알겠습니다. 거절을 거절한다. 그럼 그래도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멘탈?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업직 저희 면접 질문 베스트 5를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그래도 되게 댓글로 참여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떤 분들 선물 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뉴페이스가 있었나요? 아까 제 기준 뉴페이스였는데 이재인님이 잠깐 들어오셨었거든요. 지난 주에 오셨어요? 이재희님이 오셨었어요. 아, 그래요? 또 예. 누가 있지 그러면? 오늘 참여 굉장히 잘해주셨던 분. 5초 드릴게요, 빨리. 종열님 굉장히 참여 잘하시지 않았어요?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태성 쌤이라고 해서 나 또 드리고 싶은데. 드려. 많이 받으셨어요? 주세요. 아니, 그럴까요? 다 받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 뭐 그럼 아니 발효식초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거 안 받았을 예. 것 같은데. 예. 물에 녹으니까. 그리고 추천해 주실 분 있어요? 제가 넉넉히 얘기하느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못 저희도. 봤어 사실은. 건쌤 안 보셨어요? 저도 약간 여기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요? 그럼 일단 종열 저 3번 받으셨어요? 예. 와, 얘 안 받으신 분 없어요 지금? 안 안 뽑으셔도 뽑아도 된대요. 된대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 그래도 좀 아껴놨다가 다음번에 총알로 장전해서 쏠 테니까. 그러면 새로운 여러분들 분 데려오시면 맞아. 드릴게요. 친구들 좀 데리고 이거 오세요. 다단계인가? 맞아. 다단계 느낌인가? 좋죠, 다단계. 그럼 저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새로운 분 데리고 오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데려오세요, 다들 아셨죠? 한 분씩 한 명씩만 데려오면 돼요. 자, 이제 MZ 세대 취준생을 위한 취준생 가이드 잡수 1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빠르다. 언제 다시 만나는지 알려주실 분. 매일 오후 5시. 매일 오후 5시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취업 맛집 잡수 1호로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